자, 친구들, 두 번째 시간 시작합시다. 정신 차리시고요. 오늘 이어서 나갈 내용은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과 조합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순열이라는 것의 표현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루었던 고배 법칙, 그게 사실 순열입니다. 즉 순열은 그냥 거의 고배 법칙이랑 비슷해요. 그럼 굳이 왜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붙이는가 라고 한다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배우는 것과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언급했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했지만 고배 법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예를 들어 수도 있을 정도로 이미 익숙한 겁니다. 자, 뭐 A, B, C, D라는 애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자, 2등까지만 뽑겠습니다. 2등까지만. 자, 1등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5가지. 그럼 2등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몇 가지? 20가지. 이게 순열입니다. 이걸 그럼 우리가 n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뽑아 나열한 거잖아. 그치?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5개 중에 2개를 뽑아 나열했다. 퍼뮤테이션의 P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OP.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한 것을 우리가 기호로 NPR. 이때 n과 r은 좀 작게 쓰는 거고요. P는 대문자를 이용해서 쓴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서연아 좀 일어나줄래? 야, 너 밤에 뭘 하길래 왜 이렇게 졸아? 자, 그래서 그냥 기호는 이렇게 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5 곱하기 4를 했잖아요. 만약에 3등까지 뽑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뭐야? 3이죠. 그럼 이 NPR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n부터 다 곱합니다. 언제까지? r개만큼을 곱하는 거야. 자, 근데 n부터 r개를 뽑으면 맨 마지막 숫자가 뭐죠? 야, n부터 r개. r개면 r이에요. 야, 5에서 2개 뽑는데 2까지 썼어? 아니 n도 아니지. n은 5밖에 안 되는 거잖아. n-r이야? 그럼 제 4가 아니라 3이어야 되는데? 맞아, n-r 플러스 1까지요. 이래야지 r개입니다. 왜 r 플러스 1이냐면 n에서 r-1을 뺀 게 r번째예요. 그쵸? 맞아요? 1부터 10까지가 10개잖아. 그치? 개수는 10개죠. 근데 여기 차이 얼마야? 9지. 차이가 9만큼 날 때 10개라고. 그럼 차이가 r-1만큼 날 때 r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n-r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어때? 너무 귀찮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곱하기를 진짜 할 거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문자로 표현할 때 이건 너무 귀찮은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좀 표현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계승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쓰는 거야? 느낌표 팩토리얼로 쓰고 뭐 영어로 팩토리얼 이렇게 쓰죠. 이렇게 계승, 그래서 느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n의 계승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n 느낌표 이렇게 읽으면 n 팩토리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줄여서 그냥 n팩이라고만 말을 할게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의 의미는 1부터 n까지 곱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게 정의야. 근데 이 정의랑 조금 비교해서 이상할 수 있는데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합니다. 이상하지.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면 0 팩토리얼이면 1부터 심지어 작은 거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n 팩토리얼에서 0 팩토리얼이 좀 등장할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확장하는 과정 중에서 0 팩토리얼이 등장하다 보니까 미리 언급해 놓은 거라고 할게요. 알았죠?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약속이야. 이거는 굳이 이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알았죠? 약속. 정의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한 것이고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라고 한다. 그럼 1 팩토리얼은 뭐예요? 그냥 1이에요. 이것도 알았죠? 그건 1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 계승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저 npr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게 n-1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 다음 숫자가 뭐야? n-r 플러스 1보다 1 작은 숫자? 그렇죠. n-r이죠. 거기부터 1까지도 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n-r부터 1까지 곱한 걸로 나누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만 남겠죠. 그럼 이건 1부터 n까지가 빈틈없이 있고 빈틈없이 있고 이건 1부터 n-r까지가 빈틈없이 있는 거기 때문에 n-r 팩분의 n 팩을 npr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굳이 써야 되나요? 안 돼. 문자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저렇게 5개 중에 2개 뽑는다라고 하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5 곱하기 4. 3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근데 때때로 문자로 표현돼서 방정식을 풀게끔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렇게 방정식을 풀게끔 하는 문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풉니다. 물론 나열을 해도 괜찮긴 한데 이거 몇 개 안 된다면 나열해도 괜찮긴 한데 결국 이 표현이 등장할 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알아는 둬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는 둬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NPR의 몇 개를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할게요. NPN, n개 중에 n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은 n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쵸?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니까. NP0은 이건 그럼 어떻게 쓰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n 팩토리얼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0 팩토리얼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1분의 n팩이라 n팩. np0은 n팩 나누기 n-n 팩토리얼이라 n-0 팩토리얼이라 뭐예요? 그냥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n개 중에 0개를 뽑아 나열하는 건 그것만으로도 한 가지 존재한다. 아무것도 나열되어 있지 않다라는 한 가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순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열 이야기 쭉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냥 끝인데 예심 몇 개만 좀 들어볼까요? 예심 뭐가 있을까? 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는 이런 거 20명이 있는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거예요. 반장이 될 수 있는 내가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 해서 아무도 하기 싫어서 반장이 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20. 부반장이 되는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19. 19가지죠. 이미 한 명 반장 됐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2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있어요? 자, 근데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나는 웬만하면 이 순열을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 P라는 표현은 웬만하면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배 법칙이 더 중요한 의미예요. 고배 법칙이 더 중요하지 이거를 NPR이면 뭐가 N이고 뭐가 R이에요? 이런 거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요. 서술형에서도 순열이라고 인식된다면 걔는 그냥 고배 법칙 쓰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이걸 NPR이라고 쓸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NPR은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구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지 얘 스스로가 엄청난 유의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배 법칙으로 설명을 하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이 NPR에 대한 계승을 이용한 표현을 등장시키기를 원할 때가 있으므로 이 표현 자체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고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좋겠죠? 자, 907번부터 보겠습니다. 개념은 끝이에요. 자, n개의 꽃이 존재하죠. 그게 서로 다르다 했고요. 여기를 두 개를 뽑아 나열한다고 했어요. 그쵸? 너 프린트 잘못돼 있어. 이게 지금 다른 애들이 보는 문제야. 알았죠? n개의 꽃 중에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라 했어요? 11. 자, 그럼 두 개를 뽑는데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 했어.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N. 두 번째는? N-1. 그게 211이에요. 뭐 곱하기 뭐야? 아니, 뭐 곱하기 뭐 하면 210이냐고. 그쵸? 15 곱하기 14죠. 적당히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를 방정식을 푼다고? 오히려 그게 더 귀찮아요. 언제 210 되는 거 따질 건데, 맞지? 어차피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수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근해 공식, 인수분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대입해. 적당히 대입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n은 15입니다. 끝. 자, 그럼 적당히 뭘 대입하냐? 그래서 내가 소인수분해할 때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 했어? 큰 소수. 그러니까 큰 소수 기준으로 210이면 떠오르는 숫자가 뭐예요? 소수 중에? 7이죠. 7의 배수 중에 200 띄울 수 있는 거는 14, 21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21은 아니죠. 21 곱하기 2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4야. 그럼 끝났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이 소인수분해를 어느 정도 눈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큰 소수를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 540 아까도 나왔지만 540 누구를 기준으로? 27을 기준으로 소인수분해하는 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 3, 4, 5, 6에 대한 거듭제곱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죠. 오케이? 기억하자고 했어요.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그냥 외워. 니네 9구단 2에서 외운 거 아니잖아. 9일은 2, 9일은 2, 9일은 9, 9, 2, 18 이렇게 외웠잖아. 근데 이제 와서 다 이해해서 문제 풀어왔던 것처럼 하지 말고 외워요. 알았죠? 외우는 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912번으로) 넘어가죠. 좀 상황이 어려운데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해요? 묶어가지고. 맞아요. 묶어서 나열을 했죠. 문제에서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C와 D 또는 D와 E가 이웃하게 나열하는데 이 또는이라는 멘트가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요? 그쵸. 합집합이에요. 난 C와 D가 이웃하는 거 합집합, D와 E가 이웃하는 걸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C와 D가 이웃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한 묶음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거겠죠? 맞아요? 5개를 배열하는 거를 우리가 아까 n개 중에 n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을 n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5개를 배열한다고 하면 OPO, 그냥 오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오케이? 자, 5개를 배열하는 게 오팩이에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아니지. 얘네들이 묶어있다라고 산화 취급했지만 이 둘은 실제로 다르니 얘네들 간의 배열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팩까지 해줍니다. 1, 2, 3, 4, 5 곱하면 얼마죠? 120이요. 그쵸? 그럼 240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D와 E가 이웃하는 것도 봐야겠죠? D와 E? 그쵸? 이것도 5팩토리얼 곱하기 2팩입니다. 240. 그럼 둘 더하면 답이겠죠. 맞아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죠? 맞아. 합집합에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돼? 교집합, 즉 중복을 제외해야 돼. 이거 중복이 뭐죠? D. D 푸는 거 아니에요? CD 이렇게 연속돼. 맞아요. CDE가 이웃하는 거죠. 맞아? 그럼 CDE가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하나로 묶어서 몇 가지? 4팩토리얼. 하나, 둘, 셋, 네 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배열하니까 몇 가지? 300. 네, 그렇게 틀립니다. 두 가지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C와 D가 이웃하고 D와 이웃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려면 CDE 아니면 EDC밖에 안 됩니다. 만약 이걸 ECD라고 하면 이건 CD만 이웃하는 거지 ED가 이웃하는 게 아니거든. 오케이?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되고 각각의 경우는 어떻게 해줘요?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겠죠. 얘는 얼마냐? 24 곱하기 2니까 48. 그러면은 480에서 48을 빼주면 얼마? 432. 이제 거지 같은 부분이 학교 시험이잖아? 408 답이 있습니다. 이거 3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3이 아니라, 이거 6이라고 생각해서, 6이라고 하면 얼마죠? 408이 아니는데, 24 곱하기 6이니까 143인가요? 144 뺀 값. 300, 144. 232? 238?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236이겠네요. 이게 답이 있습니다. 이게 좀 거지 같은 부분이죠. 잠깐 착각하면은 그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미리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CDE가 이웃한다고 했는데 CDE가 이웃하는 경우는 CDE와 EDC 두 가지밖에 없죠. 지금 여기에 곱하는 형태들은 이 묶음을 배열하는 케이스잖아. 그치? 묶음을 배열하는 경우를 잘 고민해야 돼요.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상이죠. 그럼 우리가 이웃하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이웃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겠죠. 맞아요?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배열할까? 7개의 숫자 2와 3은 이웃하고 5, 6, 7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4, 5, 6 이웃해야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 그래도 잘못 쓴 건 잘못 쓴 거죠. 4, 5, 6은 이웃하지 않고 2, 3은 이웃한다 했어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어떻게 했죠? 이웃한 걸 뺐어요. 자, 잘 하세요. 여기다 쓰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이웃하지 않는 원소가 두 개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웃하지 않는 원소가 세 개 이상이면 이거 못 씁니다. 훨씬 복잡해요. 훨씬. 그래서 어떻게 하냐? 끼워 넣기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적용을 합시다. 자, 1, 2, 3, 4, 5. 5개는 있어야지 끼워 넣지 않을 수 있죠. 자, 전체는 5팩토리얼이죠. 3, 4, 5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3, 4, 5가 이웃하는 걸 빼야 되잖아. 그치? 맞아?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웃하지 않는 걸 뺀다고 생각하면 3, 4, 5가 이웃하는 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하고 얘네들끼리 배열하는 거 3패. 그걸 빼주면 120에서 36 뺐으니까 84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봐봐. 지금 1, 2, 3, 4, 5에서 3, 4, 5가 이웃한 걸 뺀다 했지? 그러면 3, 4, 5가 이웃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러면 3, 4, 5가 이웃한 건 아니죠.
이 84에 해당하는 거 이해가요? 근데 4와 5가 이웃하고 있죠. 여전히.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4와 5와 이웃하는 걸 빼? 그러면은 4, 5를 묶어서 또 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4, 5가 이웃하는 걸 뺐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4, 5가 떨어지는 경우를 삽니다. 그러면 다시 3, 5가 붙어요. 그런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취하지 않아요. 너무 제할 게 많아요. 이 세 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세 개가 다 이웃하지 붙어있는 경우도 빼야 되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끼워넣기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끼워넣기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냐? 지금 세 개짜리에 대해서는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게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 복잡하다고. 그런 건 너희들이 세다가 제 다리에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걸려서.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2, 3은 이웃한다 했고 4, 5, 6은 이웃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럼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열합니다. 먼저 배열해요. 그러면 이게 3팩 곱하기 2죠. 2팩. 뭐 이런 식으로 3개를 배열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4, 5, 6을 집어넣습니다. 자, 먼저 물어봐요. 4번한테. 야, 너 어디 들어갈래? 저 넷 중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5야, 너는 여기에 4가 들어갔단다. 5야, 넌 어디 들어갈래? 전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 6, 넌 나머지 2개 중에 어디 들어갈래? 전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4, 1, 2, 3, 5, 7, 6. 네, 4, 5, 6이 이웃하지 않는 배열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끼워넣기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곱하면 돼요.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동시에 일어나는 거 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곱하기만 하고 있죠. 야, 6이 12죠? 12 곱하기 23은 얼마냐? 288인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에서 반대하는 거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이웃하지 않는 원소 기준, 원소가 2개밖에 안 될 때. 2개짜리였으면 전체에서 반대도 괜찮아요. 이게 중학교용이죠. 고등학교답게 뭔가 추가돼야 되는데 그거는 3개 이상짜리 물어보는 거고 그거는 끼워넣기를 이용해줘야 됩니다. 그거 이웃하는 거 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대해서 배열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제 끼워넣기 비스무리한 자리의 개수를 정해놓은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920번. 윈터. 윈터의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W와 T 사이에 2개가 들어가도록 해달래요. 그럼 여기에 2개가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2개가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는 거야? 자, 들어올 사람 하고 부릅니다. 그럼 2개가 들어와야겠죠. 들어올 수 있는 후보는 W, T 빼고 I, N, E, R 넷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들어온 애들을 기준으로 한 묶음. 그럼 남은 애들까지 이게 3개가 되잖아. 그치? 그 3개를 배열하는 게 3팩입니다. 전체를 배열하는 거죠. 전체를 배열합니다. 전체적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전체는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배열하고 일단 내부에 들어오는 W와 T 사이에 들어온 애들을 이제 배열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W와 T 사이라고 했지 W가 무조건 앞에 있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W와 T를 배열하는 게 2가지입니다. 물론 나는 지금 4 곱하기 3부터 이야기했지만 그쵸? 먼저 끼워 넣고 W와 T 사이에 집어넣고 배열을 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W와 T 마지막 자리까지만 배열해주면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 W와 T 사이에 두 개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걔 먼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곱하면 얼마니? 12, 12, 144가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풀이 과정 지금 내가 보면 사실상 다 한 줄 정도밖에 한 줄씩밖에 없거든. 그 한 줄을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쓰는 게 중요해요. 얘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게 단순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이게 아니라 왜 3팩 곱하기 2팩이 나왔는지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의미가 뭔지 왜 3팩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팩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물론 아마 해설지에서는 이걸 P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해설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얘를 아마 4P2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얘를 2P2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이거를 3P3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선 곱하라고 하겠지만 그럼 좀 의미가 난 좀 퇴색될 수 있다 생각해요. 저 P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알았죠? 처음에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열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조합까지 하게 되겠는데? 자, 923번. A, B, C, E에서 A, B, C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 A, B, C 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는 거? 두 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 세 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 두 개만 이웃할 수도 있고 세 개가 이웃할 수도 있죠. 두 개만 이웃한다는 건 뭔 상황이에요? A, B 이웃하고 C는 아닌 거. B, C 이웃하고 A 아닌 거. C, A 이웃하고 B 아닌 거. 그리고 A, B, C가 이웃하는 거. 각각 다 세서 더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란 멘트가 나왔을 때는 뭘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네,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장난질을 하는데 실제로 반대보다 얘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조작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그게 의미하는 바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반대가 빠를지 이게 빠를지를 고민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고민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반대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 조작해낸 게 모의고사에 되게 많습니다. 반대를 못 구하도록 하는 경우. 반대를 생각하려면 오히려 엄청 빡센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가 나온다라는 걸 왜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가 나왔을 때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그 반대가 깔끔하다면 반대를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거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얘의 반대는 뭐야? A, B, C 중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 라는 거예요. 반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이 멘트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307번 50페이지에 307번 보면 잠깐만 볼게요. 307번 50페이지에 307번 보면 이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A-B의 제곱 더해 B-C의 제곱 더해 C-A 제곱 0이라는 건 A는 B는 C거든? 그쵸? 근데 그거의 부정이 뭐라 했어요? 적어도 다른 게 하나 있다 했죠? 맞죠? 적어도란 멘트가 여기서 튀어나왔다고. 그러니까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야.
모두의 반대는 적어두고. 알았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게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건데 반대가 의미하는 게 뭐다?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럼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세 개짜리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나머지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끼워 넣기. A, B, C에 대해서 나머지 누구 있어요? D와 E를 먼저 배열해요. 이거 배열하는 게 몇 가지니? 2팩이지. 그 다음에 여기 세 자리에 A, B, C를 배열하는 거죠. 그쵸? 다시 D와 E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A, B, C를 끼워 넣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6, 2, 12. 그걸 전체 몇 가지예요? 전체 5가지 배열하는 거에서 12개 빼니까 108 이렇게 됩니다. 말을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특히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상. 말을 이해하려고 해봐야 됩니다. 이 멘트가 왜 이런 풀이를 유도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를 줄여줄 거예요. 자, 자연수의 개수 923, 4, 5, 6, 7에서 나머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924번이 보통 많이 질문을 하는 거라서 924번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고만고만한 문제라. 자, 0, 1, 2, 3, 4로 중에 3개를 뽑아 3의 배수를 만든대요. 3의 배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3개의 수 더해가지고 4의 배수를 맞아요. 3개의 수를 더한 게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란 말이야. 그럼 나는 그 3개의 수를 먼저 정하고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의 배수, 2의 배수, 5의 배수, 8의 배수 이런 애들은 자리를 정해놓고 배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 이걸로 만약에 내가 2의 배수를 마련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3개 나열해서 2의 배수 나열하고 싶으면 여기에 먼저 짝수 집어넣고 나머지 채우면 돼. 왜냐면 지금 조건이 2의 배수, 즉 1의 자리가 짝수여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쵸? 근데 얘는 조건이 엄청 강력하다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배수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자, 2의 배수 내가 말했죠. 3의 배수 말했죠. 4의 배수 뭐죠? 주영아? 4의 배수 어떻게 따져요? 높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몇 자리든 상관없어요. 뒤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그 수는 4의 배수예요. 알았죠? 하나만 2의 배수면 1의 자리만 2의 배수면 그게 2의 배수고요. 3의 배수는 다 더한 게 3의 배수다. 5의 배수는 끝자리가 5의 배수, 즉 0 또는 5. 6의 배수는 짝수이면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7의 배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안 나오고요. 8의 배수도 잘 안 나오는데 뒤에 뒤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128 이런 식으로 끝나면 그냥 8의 배수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다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인데 간혹가다 4의 배수, 6의 배수 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왜냐면 2의 배수, 3의 배수가 자주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좀 심화 버전인 애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3의 배수를 찾아달라 했으니 뭐부터 한다? 먼저 3의 배수 되는 걸 찾자. 더해서 3의 배수인 거 누구 있어요? 영일 리뚜?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작은 수부터 이용해서 나열을 하세요. 그러니까 0을 활용해서 6의 배수, 3의 배수 만들 수 있는 거 누구 있어요? 0, 2, 4. 그 다음 그쵸, 1, 2, 3 이거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1로 이용해서 1 이용해서 이미 0을 썼잖아.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1, 2, 3 다음에 없죠. 그래서 2, 3, 4 이렇게 하나하나 센 다음 거기에서 배열을 합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라 했어요. 잠깐만,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기네.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0은 맨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배열할 때 맨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1이나 2 두 가지. 그 다음에는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마지막은 한 개. 그래서 네 가지. 얘는 뭐예요? 그냥 3팩토리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P를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얘 P로 표현이 안 돼요. 0이 이제 제약이 걸렸다는 걸 P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배 법칙은 그냥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혼종으로 나와. 순열 파트긴 한데 혼종이 기본이라고. 왜냐면 고배 법칙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다라는 게 전제고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 혼종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는 P를 쓰고 누구는 뭘 안 쓰고 구분할 바에야 그냥 고배 법칙만 생각하세요.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걸 배열하는 것을 팩토리얼과 그냥 고배 법칙만 써주면 된다는 거죠. 팩토리얼을 쓴 이유도 간단해요.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 쓰기 귀찮으니까 쓰는 것 뿐이야. 알았지? 이것도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더하면 얼마?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3의 배수는 좀 조건이 강해요. 그래서 먼저 숫자를 고르고 배열하는 겁니다. 배열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고르고 그 다음 배열하는 거다라는 좀 강한 성질을 갖는다.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방법. 사전식. 승소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뭔 말이야? 승소야,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게 뭔 말이야? 사전식 뭐냐니까. 알파벳 노래 다 알죠? A, B, C, D, E, F, G. 그 순서로 배열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A, B, C, D라는 문자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알파벳은 A, B, C, D가 첫 번째 알파벳, A, B, D, C가 두 번째 알파벳, 그 다음에 A, C, B, D가 세 번째, A, C, D, B가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걸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전이라는 표현이랑 좀 뭐 쉽게 말해서 사전은 찾아본 적이 없어서 많이, 맞지? 영어 사전 이런 거 찾아본 적 별로 없잖아요. 자, 다시 물어보자. 영어 사전 자기가 손수 찾아본 적 있다. 왜? 초등학생 때 학습시키려고 일부러 전자기기 가져오시라고. 넌 왜? 저요? 그냥 시키면 어때요? 그래? 넌 저 누가 시켰어? 아니 시킨 건 아니고요. 저 초등학교 때 영어사전 썼었어요. 아니 근데 너희 초등학교 때 이미 스마트폰 있지 않았어? 저 초등학교 때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몇 년인데? 2015년도가 1학년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잖아.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기기가. 있긴 있었는데 전 중2 때 받았어요. 아 그래? 초3 때 받았는데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럼 원래 알파벳 같은 거 칠 때 그 영어 사전 다 네이버에 치지 않니? 그거 중1 때 알았어요. 사실 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 어떤 단어가 궁금하면 치면 나오니까 순서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좀 구시대 유물 같은 거지.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엔 곧 빠질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식이라는 표현은 빠지고 대신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숫자가 여러분들이 좀 잘하니까 그럼 이거를 해볼까요? 930번을 그럼 여기서 해봅시다. 숫자를 작은 수부터 배열한다, 뭐 큰 수부터 배열한다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있잖아, 맞지? 어차피 질문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해보죠. 930번. 프렌드. 그렇죠? 프렌드를 이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301번째에 오는 것 뭐냐? 그럼 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알파벳 순서가 제일 빠른 게 누구야? A, B, C, D, E, F, G E, F, G, H, I, J, K, L, M, N
Q1 6 이렇게 되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알파벳은 뭐야? D요. D로 시작하는 거. D가 왔어. 대빵이 왔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누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배열하면 몇 가지야? 20이요. 맞죠? D가 맨 앞이니까 120. 5팩 120. 자, 그럼 301번째 왔어요? No. 더합니다. 자, 그 다음 누구요? D로 시작하는 모든 알파벳은 이 120까지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예요? E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예요? 이 말고 나머지 5개를 배열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5팩토리얼 120가지죠. 여기까지 합쳐서 총 240개의 알파벳이 나왔습니다. 그쵸?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직 61번째 남았죠. 근데 61번째라는 건 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 번째에 나오겠다라는. 왜냐면 120개씩 있으니까 알파벳 하나당. 맞죠? 그럼 D 다음에 누가? F지?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돼. 어떻게 F 다음에 D까지 한번 나열합시다. 왜냐면 F 다음에 맨 처음에 오는 게 D니까. 그쵸? FD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있어요? 4팩토리얼이니까 24개네. 야, 얼마 안 남았어. 264개야. 이제 진짜 40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D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F2로 올 수 있는 건 또 몇 가지죠? 4팩토리얼 288. 13번째야. 그럼 13번째가 또 위험하겠죠. 뭐가? 바로 그 다음 번째 안에 있겠지. 그 다음 번째 안에 맞지? 24가지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단위를 하나 더 씁니다. D 다음에 누구예요? I. D까지. 그렇죠. I, D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3개 배열하는 거잖아. 6개죠. 그럼 얼마야? 294. 아직 안 남았죠? 그럼 뭐야? FI 다음에 뭐야? 2요. 2 또 어떻게 돼요? 3팩이니까 6개잖아. 그럼 이제 오케이. 이 바로 다음 문자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FI 다음에 E 다음에 오는 숫자 누구예요? E 다음에 누구 와야 돼? D 썼고, 그러니까 F 썼고 I 썼잖아. 그치? 그 다음에 D, E를 우리가 이미 썼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거 누구야? N.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쓰면 되죠. D, E, R. 파인더. 찾았다. 그쵸?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게 사전식인데 말했다시피 영어 사전이라는 게 흔해서 뭐 학교에서 영어 사전 나 진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런 시합이 있었어. 영어 단어 빨리 찾기 단 시합. 그래서 영어 사전으로 탁탁탁 이렇게 찾아가면서 촉촉촉촉 상 주고 그랬어. 희한한 시대죠. 그런 게 있을 때만큼 그러니까 흔했다. 사전식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었고 여러분 시기는 그게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2개는 빠질 수 있어. 928번, 930번. 하지만 저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 이 영어 알파벳 순서가 있는 것처럼 숫자도 순서가 있잖아. 그 숫자 순서가 있다라는 것은 통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 1이 큰지 2이 큰지 다 아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929번, 931번 같은 건 다시 잘 풀어보길 바란다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열이었어요. 10분 쉬었다가 조합하죠.